전형 요소로서의 논술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논술 위주 전형은 논술 이외의 교과나 수능, 수능 최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과도 일정 부분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논술에서 좀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는 서술형 논술하고 약술형 논술,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 서술형 논술하고 약술형. 그래서 서술형 논술에는 뭐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물론 이제 약술형 논술에도 인문계가 보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약술형 논술은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은 주로 서술형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약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어 수학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혜줄님, 그래요? 그렇게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서술형 논술 중에서 과학 논술은 점점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서 사실상 2026학년도에 가면은 경희대 그 의학계열 정도, 그 정도만 남아있고, 과학 논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수리 논술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이제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그래서 그 인문계 논술 중에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약술형 논술 대학은 총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그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43개, 44개 요 정도 돼 보이거든요. 44개, 45개 뭐 이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45개 정도로 잡았을 때 30%, 그러니까 한 15개, 15개, 12개에서 15개 정도 대학이 약술형 논술을 실시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중위권 대학들이 약술형 논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은 그렇습니다. 근데 논술의 최대 관심은 아마도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언제부터라는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은 이게 좀 우리 오늘은 엔지니어, 오늘 밤에는 엔지니어, 오늘 낮까지만 해도 컨설턴트, 내일하고 모레도 컨설턴트인 저 앞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좀 이렇게 충돌될 때가 좀 있는데, 그 논술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것도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될 정도로 논술을 언제부터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경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논술을 언제부터 하는 게 맞냐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글로 또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논술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논술의 시간을 뺄 수 있을 때. 차마 채팅에는 못하고 이렇게 막 뭐래 막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술의 시간을 빼도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되셨나요? 네. 논술의 시간을 빼도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을 때 논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이해를 정말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논술에 일주일에 2시간이 필요해. 그럼 일주일에 2시간을 빼고도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과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더 급하다. 그럼 다른 과목을 해야죠. 다른 과목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뭔지 되세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지금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제가 너무 바쁘게 PT를 만들어서 원장님한테 PT를 못 보여드렸는데, 원래 이제 간혹 가다가 PT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전에 수경 원장님께서 그 위에 그 논술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채팅을 남기셨는데, 그런 거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미디어학과에 3개 전형이 있어요. 경희대에
그러니까 논술은 어디가에 결과가 없어요. 논술은 어디가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내보내는 그 입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희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경쟁률이 높죠. 경쟁률이 높은데 제가 경쟁률이 높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충원율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디어학과의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13명이고 충원 인원이 42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합격을 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5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되셨어요? 55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명 모집에 7대 1이라고 가정을 해도 90명 선 정도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90명 이해되시나? 지금? 칠판 여기가 지금 보이나요? 여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명 모집에 지금 42명이 충원이 된 거니까 총 합격자가 55명이잖아요. 근데 6.6대 1이니까 그쵸? 네. 36, 18에 36, 18이니까 19고 66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75.8명이니까 76명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76명이 지원을 했는데 55명이 합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6.6대 1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55분의 76이잖아요. 계산을 하면.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논술은 67대 1인데 67.7대 1인데 7명 모집에 충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7명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논술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불편할 수도 있는 통계라고 제목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논술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논술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논술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온몸을 이렇게 뻗어가면서 했잖아요. 그쵸? 온몸을 이렇게 뻗어가면서 제가 했죠. 한쪽 다리를 여기다 두고 다른 한쪽 다리를 뻗는 거다. 근데 이 한쪽 다리 여기 두는 거에 뭔 없었어요. 한쪽 다리 여기 두는 거에 논술 없었잖아요. 교과나 수능이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나 수능이나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교과나 수능이라는 거를 한쪽 다리를 두고 논술은 그 말 그대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험을 하는데 모험에다가 모든 걸 거는 거는 진짜로 우리 집 가훈이 인생 뭐 있어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논술학원을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논술학원을 다 관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면 안 된다. 근데 이런 통계도 있어요. 이런 통계도. 자, 보세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미디어학과는 7명 지원에 470명이 7명 모집에 470명이 지원을 했고 정보 디스플레이는 6명 모집에 502명이 해서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경희대는 이제 뭘 제공을 해주고 있냐면 이런 걸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충족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미디어학과에 47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충족한 애가 176명이다. 많아요, 적어요? 이거는 내가 반응을 한번 보고 싶다. 저 정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보 디스플레이는 502명이 지원했는데 최저를 충족한 애가 213명이에요. 그럼 저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충족률을 따져보면은 쟤네 둘 다 50%가 안 돼요. 근데 경희대의 논술 최저가 2개 영역이란 말이에요. 2개 영역 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지원자에 비해 적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7분의 470이면 67.1대 1이에요. 미디어학과 다시 보세요. 미디어학과 다시 보시면 7명 중에 470명이니까 저거 계산할 때 7분의 470이거든요. 그러면 67.1대 2예요. 그런데 176명이 충족을 했으니까 7분의 17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쟁률을 다시 뽑으면 25.14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83.7대 1이지만 실제로는 35.5대 1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희대는 친절하게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경희대 입결에 보면은 그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만 보고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각 대학은 이렇게 논술 가이드북 같은 거를 펼쳐냅니다. 중앙대인데요. 이게 중앙대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입학 가이드라는 곳에 가서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걸 가면은 이렇게 다 충족률은 제가 계산한 거예요. 충족 인원만 나오는 거고 그 뒤에 충족률하고 경쟁률 2는 제가 계산한 거예요. 대학이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도 논술 전형 자료를 공개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걸 공개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여기서처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입학 가이드에 가면은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중대는 입문자연, 입문자연을 따로따로 이렇게 내거든요. 가이드북을. 그리고 2025, 2024, 2023, 2022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쵸? 사라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최저만 맞추면 붙는 줄 아셨다. 그쵸? 최저를 맞추고도 아까 24명이 떨어지죠. 34명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저렇게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대학이 논술 가이드북을 발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대학이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세 번째 줄만 읽으시면 돼요.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이것까지는 안 읽으셔도 되고 그 밑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 선행학습 자체 평가 보고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각 대학들이 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내니까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잘 들으세요. 우리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봤는데 이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되셨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는 우리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냈는데 그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즉 고등학교 입장에서 선행학습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냐 밖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거는 우리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봤는데 그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초월하는 과정을 선행해서만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지를 평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기 과정 안에 있는 건지.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풀려면 고등학교 때 요걸 배우면 돼.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내려면 우리가 요런 문제를 냈는데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야. 근데 요렇게 풀려면은 고등학교 때 요걸 배우거든. 요렇게. 그러니까 뭘 공개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를 냈고 요렇게 푸는 거라는 걸 공개해야 된다고. 그럼 선행학습 영역평가서만 봐도 아, 이 대학은 요런 문제를 냈고 요런 걸 중심적으로 평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논술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뭐 이런 기출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거 캡처 뜨느라고 엄청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거 예쁘게 이렇게 뜨느라고. 이게 4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선행학습 영역평가서는 보고서는 매년 3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에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2025학년도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되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클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 전체 한 건데 우리 한 과장님이 요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꼭. 혹시 저거 못 보신 분들은 저거 꼭 보세요. 물론 올해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나오면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그래도 자꾸 들어서 익숙해지면 좋잖아요. 그쵸? 예. 이거 여기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면은 유튜브에 오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치세요. 논술 콤마 면접, 논술 심표 면접 이렇게 치세요. 그럼 저거 나와요. 친절하다. 야, 이게 어떻게 더 친절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그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제가 조회수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회수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조회수가 진짜로 엄청나던데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논술 면접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쫙쫙쫙쫙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네 개 모양 찾으면 돼요. 4개 모양 찾으면 4개 모양 찾으시면은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지 않아요. 저렇게 모여 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저 조회수 보시면 우리 엔지니어리도 잘 모르시죠? 이거 조회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22일 날 우리 그러니까 현강이 있는데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각 대학들은 이렇게 요런 책자들을 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뭐 이런 걸 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경희대, 그 다음에 경북대, 동국대, 한양대. 한양대랑 동국대는 전공 안내서, 전공 가이드북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우리 한번 숫자 5 한번 해보실래요? 요런 게 있는 거, 요런 책자가 있는 건 처음 알았다. 요런 책자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2개 같은 경우는 전공 가이드북이나 뭐 이거 전공 안내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쫙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모든 대학이 저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모집 학과들 전공들 좀 비슷한 전공들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전공들이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꼼꼼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게 경희대 학종 안내서인데 경희대 학종 안내서 보면 이렇게 사례로 보는 평가 요소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내신도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막 세특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저런 거 다 있고 그리고 뭐 동국대 전공 가이드북 같은 거 보면 화공생물공학과 화학과가 배우는 게 많이 다른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도 있고 바이오환경공학과에 진학하려면 꼭 생명과학과 화학을 잘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또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블로그에 작년에 발표된
요런 책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가서 다운 받으셔도 되는데 대학들은 이제 연도 지나면 이렇게 감춰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 이렇게 저장해 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